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지난번에 아이패드를 쓰는 이유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 해봤는데, 이거 이야기하고 났더니 좀 저도 제가 쓰는 기기를 조금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쓰던 앱만 쓰지 말고 좀 더 다른 용도로도 부지런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갖고 있는 기기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맥미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영상 올린 거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관심 갖고 봐주시는 게 바로 맥미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맥미니는 뭐 큰 행사 통해서 뭐 거창하게 발표된 것도 아니고요. 나왔을 때 뭐 모두가 막 환호하고 막 그런 히어로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꾸준히 관심을 받는 제품이긴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가격을 좀 이유로 들고 싶기는 해요. 현재 맥미니 가격은 기본 모델이 104만 원이고요. 고급형 모델이 144만 원입니다. 두 제품 차이는 뭐 쿼드코어 들어간 i3냐 아니면은 6코어 들어간 i5냐, 그리고 SSD가 256GB냐 512GB냐 뭐 이 정도 차이예요. 네, 이게 뭐 리프레시된 2020년 모델인데 제가 산 이 2018년 모델이랑 뭐 성능이나 가격은 거의 똑같고요. SSD가 2배씩 늘었네요. 그래서 조금 배가 아픕니다. 네, 저는 이거 살 때 2018년 10월인가요? 11월인가요? 그때 샀는데 이제 당시에는 고급형을 샀어요. 6코어 제품이죠. 그 처음 출시되던 날 마침 후배가 해외 출장 가 있다가 들어오는 날이어서, 야, 들어오기 전에 잠깐 애플스토어 들려서 한 대 사와라 해갖고 주문 넣었고요. 그날 밤에 공항으로 막 달려가서 제품만 싹 받아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후배한테 고맙고 또 미안하네요. 그게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그동안 사실 굉장히 잘 쓰고 있었고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이맥을 살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맥미니를 살까 하다가 아이맥을 사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마 맥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아이맥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 있겠네요. 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맥미니에 대한 관심은 사실 가격에서 나옵니다. 다들 맥을 쓰고 싶긴 한데 써보지 않았었고 그 익숙하지 않은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긴 좀 아깝잖아요. 아깝다기보다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가장 싼 값에 시작할 수 있는 제품, 그게 바로 이제 맥미니죠. 뭐 기본형 104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맥북 프로 정도 성능, 저는 그 이상 낼 것 같긴 하고요. 맥북 에어보다는 훨씬 좋은 성능을 내면서 더 싸죠.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거예요. 또 보다 보면은 약간 욕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 때는 기본형 모델이 SSD가 128기가였던 게 조금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는 이제 무조건 고급형이 옳다고 봐서 144만 원짜리를 추천드렸었는데, 지금은 기본이 256기가로 늘었으니까 104만 원짜리도 뭐 완전히 입문용으로 보시기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여전히 뭐 기준은 고급형이고요. 오늘 얘기도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고급형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맥미니를 왜 샀냐라는 것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당시 제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성능의 맥이 필요했어요. 제가 원래 글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성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맥북 에어도 아직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영상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마음 먹으니까 조금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능이 좋은 맥, 그러니까 데스크톱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면 맥북 프로를 고급형으로 바꿀까 했는데, 어차피 동영상 작업은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데스크톱을 사자라고 했죠. 물론 27인치 뭐 5K 아이맥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분명 그게 훨씬 좋은 작업 환경을 줄 거라고 믿긴 했었거든요. 근데 맥미니를 구입한 이유는 일단은 책상의 환경을 더 이상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기 전에 저는 27인치 4K 모니터를 이미 쓰고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맥이랑 PC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연결해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USB-C로 맥북을 연결해서 그때그때 이제 화면을 이어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USB-C 포트를 노트북 이제 맥북을 더 이상 연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맥미니에 연결해두면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훨씬 빠른 맥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맥미니만 사면, 그 가격만 들어가면 모든 게 문제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게 뭐 책상 아래에 공간에 쏙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이죠. 네, 실제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영상 편집에도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코어가 6개니까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막 어수선하게 작업해도 시스템이 전혀 버거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절대적인 성능에 대한 것보다도 일단은 코어가 많으면 뭘 시켰을 때 멈칫멈칫하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픽 성능은 조금 아쉬워요. 근데 제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CPU 의존도가 더 높은 일이어서 6코어에 대한 만족도가 그래픽보다 좀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2020년 모델이 나오면서 CPU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불만들이 있으시죠. 2년 전 CPU를 지금 써야 되냐 그런 거거든요. 저는 2년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네, 뭐 8세대 프로세서라고 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 8세대와 9세대, 10세대 사이는 어떻게 보면은 인텔의 좀 혼란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제품 사이의 구분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쓰실 때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얼마나 성능을 내느냐고 뭐 안 되는 거 8세대에서 안 되고 10세대에서만 되는 거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 맥미니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는 데스크톱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능이 좋아요. 모바일 프로세서보다 아무래도 데스크톱 프로세서가 성능이 좋겠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코어 i5 8500U 프로세서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인텔을 모바일로 분류를 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서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스크톱에 들어가는 i5 8500이랑 완전히 같은 65W 칩입니다. 모든 스펙이 똑같아요. 다만 이게 차이가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보드에 납땜해 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텔이 모바일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데스크톱 칩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성능 때문에 망설이신다고 하면은 저는 전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맥북 프로 13인치들보다 더 좋은 성능 내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뭐 6코어가 주는 쾌적함도 확실하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람 욕심이 여기에서 그냥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제 맥미니는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메모리를 기본 8GB에서 32GB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외장으로 연결하는 eGPU를 샀습니다. 그리고 외장 SSD도 2개나 샀어요. 네, 뭔가 처음이랑은 좀 달라진 미니가 아닌 어떻게 보면 좀 성능도 좋아졌고 그 동시에 좀 주렁주렁 뭔가 달리게 됐죠. 근데 주렁주렁 다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데스크톱이기 때문에 그냥 달아놓고 연결해 놓고 뒤에다가 놓고 쓰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뭘 여러 가지 붙인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썬더볼트나 여기 들어가는 뭐 USB-C, USB 3.2 이런 것들이 성능이 빠르기 때문에 그 외장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는 네,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확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메모리를 32GB로 올리는 거는 괜찮은 선택입니다. 네, 싸고 좋아요. 네, 저는 이거 직접 했는데 왜냐면 그냥 살 때 메모리 올리면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따로 이제 직접 했고 이게 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수리점 통해서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램 값이 제일 쌌을 때 운 좋게도 딱 그때 잡아서 16MB짜리 2개 13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 네, 그렇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SSD는 기본이 전 고급형이지만 그때 이제 256GB여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뭘 작업하진 않아요. 그냥 작업 파일은 내장 SSD는 두지 않고요. 시스템 다 쓰라고 그냥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작업 파일들은 다 이 외장 SSD에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맥북에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맥미니에 꽂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뭐 시리얼 ATA 방식이고 얘는 NVMe 방식이에요. 둘 다 연결해서 사실 해봤는데 지금은 얘를 맥미니에 연결해 놓은 거는 뭐 크기도 있지만 네, 뭐 성능이나 그런 부분에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 거는 놓고 다니고 가벼운 거는 들고 다니겠다. 뭐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 시리얼 ATA 방식이 뭐 네, 초당 500MB 정도 전송이니까 좀 느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작업할 때 내장과 외장의 차이가 제 수준에는 없고요. 뭐 아주 전문적인 작업하신다면은 좀 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내장 외장 차이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고요. 값도 일단은 싸죠. 그래서 이거 이 안에 뭐 WD 거 1TB를 달았는데 뭐 다 해서 15만 원도 안 들었어요. 네, 그 1TB 되니까 일단 용량이 아주 넉넉해서 마음 놓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장에 작업하니까 그냥 작업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안이 어수선하면 그냥 싹 포맷해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뭐 작업하다 갑자기 나가야 될 경우가 생기면 그냥 이거 채로 들고 나가면은 제가 일하던 모든 프로젝트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맥북에서 연결해서 이어서 바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내장
SSD를 올리는 것보다는 뭐 이건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장으로 쓰시는 게 여러 가지로 더 이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장 GPU, 이거 eGPU죠. 이거 좀 애증의 장치예요. 이게 꽤 덩치도 크고 소음도 있어요. 네, GPU 성능이 조금 아쉬워서 샀는데 이걸 달고 나서는 뭐 게임도 할 수 있게 됐고 뭐 파이널 컷 프로 작업할 때도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하는 안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더라고요. 맥으로 게임을 하지도 않고 뭐 지금은 뭐 렌더링이 많은 작업에서만 뭐 영상 작업할 때 켜서 쓰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CPU 작업이 많아서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좀 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 GPU를 더 열심히 쓰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GPU는 그렇게 열심히 쓰지는 않는 장치예요. 그리고 제 모니터 입력 단자가 4개인데 여기다가 뭐 여러 PC랑 이런 것들 다 껴놨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eGPU로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GPU를 안 쓸 때는 맥에서 바로 모니터로 출력하고요. eGPU를 써야 될 때는 썬더볼트를 통해서 eGPU를 거쳐서 eGPU가 모니터에 연결하도록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맥미니가 뜻하지 않게 모니터 포트를 2개 먹는 뭐 그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능도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이게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의 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모니터는 원래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산하긴 뭐하지만 뭐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거의 270만 원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키보드 마우스까지 하면 거의 300만 원 돈이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합니다. 왜 아이맥 안 사고 이런 걸 고집부리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지금 환경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긴 하지만 또 아이맥도 늘 갖고 싶으면서도 그게 또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왜 맥미니를 계속 쓰고 있을까, 이거 정리하고 아이맥으로 넘어갈까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은 그대로 남기로 했고요. 사실 더 이상 저한테 뭐 더 높은 성능의 컴퓨터가 그렇게 당장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지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볼 때마다 이뻐요. 보시면은 참 뭐 확장 단자들도 좋고요. 디자인도 여전히 예쁩니다. 또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제 맥미니 환경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끊고요. 원래 하려던 이야기는 왜 아이맥을 안 사고 맥미니를 쓰고 있냐라는 걸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끊고 다음 이야기로 다시 넘겨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시작하면은 계속 길어지네요. 제가 바로 정리해서 맥미니와 아이맥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제 하소연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